안녕하세요. 1월 12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변수가 많았던 한 주가 지났습니다. 또 변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는 시장의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한 주간 변수가 좀 많았죠.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어땠나요? 이게 변동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놈들이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자, 뭐 차트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 초반에는 이제 하락세를 좀 보였다가 주 후반에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이 내용은 이제 이란의 그 이슈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 초반에는 이제 이란이 미국을 보복 공격하는 그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습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란 측에서는 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지만 미국 측에서는 사상자가 없다. 그러면서 또 이제 무력적인 충돌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이슈로 주 후반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제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그냥 무사히 하원을 잘 통과하게 되면서 뭐 질서 있게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해외 쪽에 이슈가 좀 많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해외 변수, 특히 중동 변수에 따라서 증시가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변수가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주 후반부에 다시 올라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국내 시장에는 뭐 주목할 만한 이슈 없었을까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다 봐야 되겠죠. 뭐 중동 불안감에 따라서 관련적인 테마주들 또 중국에서 이제 그 원인 불명의 폐렴이 또 발생했다 그러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테마주 뭐 이런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주 초반에는 이제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개별적 테마주들이 인기를 끌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의 52주 신고가 이 흐름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더 좋게 개선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요. 투자자분들 계좌에도 좀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59,700원, 뭐 6만원을 간다 안 간다 말들 많았었지만 6만원을 가네요. 이게 50배 액면 분할이 50대 1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6만원을 간다 그러면은 예전 주가를 환산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이제 300만원을 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5, 6, 30이죠. 그러니까 300만원. 근데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74,000원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370만원까지의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과거에 이제 한참 잘 나갔을 때였죠. 액면 분할하기 전에 요 2017년도 말에는 뭐 400만원도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게 2012년도에도 한번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때가 15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서 300만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280만원대 지금 이제 300만원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올라섰고요. 여기서 또 이제 흥분하면서 400만원 간다 그러니까 또 조정을 받고 이번에 또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부분에는 반도체 업황 또는 종목에 대한 또 실적 개선 여러가지 요인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흐름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삼성전자 우선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지금 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상승 흐름 수익 흐름에 동참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단기간에 올라갔을 때는 이런 조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또 옆으로 눕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지금에도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그리고 나는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습니다만은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긴 흐름을 보고 삼성전자는 단기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홀딩 전략이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 변동에서는 일단 뭐라 그럴까요?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 관점에서 차익이 나온다라면 뭐 비중 축소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매도는 지금 뭐 특별하게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 없이 홀딩은 일단 가는 건데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죠. 단기에 올라온 부분이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싣지 마시고요. 조금만 일단 사보시고요. 또 이 방향대로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더 하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한꺼번에 사놓고 조정 들어가면 좋은 주식을 사놓고 손절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자, 정리해드리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홀딩, 보유 관점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에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소량을 사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방향성을 보면서 추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소량 접근하시되 조금 가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이 괜찮다.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다음은 바텍입니다. 어떤가요? 네, 바텍. 이 바텍은 이제 치과 관련한 그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것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과도 연관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치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치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이슈가 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치과라는 것이 이제 그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치과 질환에 대한 부분들 또 치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점점 커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텍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온 흐름이었습니다만 조정이 나온 이후에 추세가 전환되면 기본적인 상승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도 이평선대가 정배열 전환과 수렴 그 다음에 확산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추세는 바뀌었고요. 이평선이 수렴은 들어갔는데 확산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평선에 이격이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모양새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은요.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 그냥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지금 52주 신고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격은 조금 벌어져 있어요. 좀 들어오는 위치를 이용하시면 매매 가기가 참 좋으실 것 같은데 따라 들어가시려면 역시 아까 전에 삼성전자처럼 분할 매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뭐 시세가 이렇다 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를 그냥 나는 분할하기 싫다 한 번에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보유하신 분들 장기적으로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는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고 분할 매수하기 싫으신 분들은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바텍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천천히 접근을 해보시고, 한 번에 매수를 하고 싶으실 때는 가격이 조금 이제 조정권에 들어가서 깎아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겠다. 그런 의견을 더 덧붙여 주셨네요. 네, 다음은 뉴스, 테마주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웰크론입니다. 네, 웰크론은 그 마스크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목을 좀 했던 게 뭐냐면 그 중국 우한시에서 이름 모를 그 폐렴이 발생이 됐죠.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했는데 그 중국 우한시를 여행했었던 이 한국인 여행객 중에 한 분이 지금 원인 모를 또 폐렴이 발병을 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관리 중에 있는 상태죠. 이런 과정에서 그 중국 그 질병 당국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에 의한 그런 발병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신종 코로나라는 것은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사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 모를 원인 모를 이 폐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제 역학적인 추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뭐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제 예방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손 세정제라든지 이런 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또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은 이제 요즘에 이제 겨울철에도 날씨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많이 날라오는데 이제 봄이 이제 다음 달이면 봄이에요. 이제 입춘 오면은 이제 봄이 되는데
봄철에 대비할 수 있는 마스크 관련주들 뭐 몇몇 종목이겠습니다만 웰크론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죠. 마스크에 들어가는 그 기능성 마스크에 들어가는 원단을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스크 관련주로 이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렴 관련주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멀리 봐서 그 미세먼지 관련주까지 우리가 그 섭렵해서 본다라면 현재 웰크론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연초 시점에서 강하게 상승했었던 것을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신다라면 2020년도 연초 시점에서 또 이제 상반기로 봐야 되겠죠. 한 2, 3월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겠습니다. 지금 저점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네요. 신규 종목, 신규 접근도 괜찮은 포인트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웰크론까지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매수도 괜찮다 의견을 주셨어요. 다음은 삼육물산입니다. 네, 삼육물산은 이거 DMZ 테마예요. DMZ 테마가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적으로 해제하겠다. 그 평화지역을 만들겠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것, 즉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이라든지 뭔가 이슈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파주 지역의 부동산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주 지역의 월롱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월롱 지역의 토지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재평가를 받고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냥 사실은 이제 뭐 그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당장 기업 가치가 크게 좋아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관련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테마로 엮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테마주로 엮여서 지난 그 2018년도에도 주가가 상승했었고요. 2019년도 이제 하반기에는 더 큰 상승도 한번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런 모양새들은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정책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연결 지어가지고 계속 끄집어내는 모습이 너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담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지금 양봉 이후 음봉, 그 다음에 다시 조정, 양봉 이후 음봉, 비슷한 패턴이 나왔겠죠. 지금 좌측편에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지금 재료가 너무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 이슈를 가지고서 나오게 되면 단기적 차익 매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규 접근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 의견으로 일단은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삼육물산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차익 매도 그리고 지금 매도가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다음은 인기 검색 종목 두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 종목 써니전자입니다. 어떤가요? 네, 써니전자 이제 정치 테마주죠. 지난번에도 한번 진단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전 그 대표죠. 그 지금 정치에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은 뭐 썩 별로 재미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써니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안랩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 단기적 반등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 같은 이 시점에서는요, 지금 신규 매수는 들어가시면 좋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적인 부분들은 뭐 물론 이제 정치적 테마가 이제 4월 달까지 이제 총선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공론화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단기 상승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흐름들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자리는 그래도 그냥 이대로 더 치고 올라가기엔 너무 약하다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매수가 아니라 일단 관망세를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었습니다만은 내려가지 않고 횡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는요 5,400원쯤 될 것 같습니다. 5,400원 선을 딱 그어 놓으시고요. 5,4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면서
5,400원 아래로 깨지게 되면 매도한다. 이렇게 전략을 짜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은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써니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5,400원 깨지는 선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다가 5,400원 선이 좀 무너지면 매도하시는 것이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인기 검색 종목 두 번째 종목은요. 흥구석유네요. 네, 흥구석유도 지난번에 한번 진단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란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 초반에 이란 쪽에 이제 불안감이 고조가 되면서 크게 상승했다가 주 후반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지난번 진단 드릴 때 차익 매도 들어가셔라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다들 잘 대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요건데요. 자,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슈를 통해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그 이슈가 있기 전에 위치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없는 거라고 치고요. 그러면 현재 주가의 흐름이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었겠는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인 부분들은 일단 단기 상승이 작년도에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횡보, 근데 이평선이 어느 정도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가 상승이 이게 5,500원 구간에서 6,200~300원대까지 뭐 한 10%, 15% 올라가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뉴스를 통한 오버슈팅한 부분들은 오버였다라는 것이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 왔을 때는 오히려 이제는 매도보다는 홀딩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6,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이 일단 지지선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변동은 감안하자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도보다는 홀딩이 더 유리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신규 매수는 이렇게 단기 상승 이후에 훅 들어와 버리면은 기술적 반등은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소량을 매수해 놓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는데요. 지금 매수가 들어가는 것 뭐 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굳이 매수를 들어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관망하고 나서 추세를 돌린다거나 지금 5일선과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죠. 아래로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러주거나 횡보 나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해도 재미없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상황 지켜보고 대응하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은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주셨는데요. 6,000원의 지지가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고요. 신규는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어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좀 덧붙여 주셨었고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6종목 여기까지입니다. 최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뭐 이제 1월달 중반 들어가면서 장이 더 좋아질 걸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명절 연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전에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자금적인 부분들이 이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좀 시장의 변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단기적인 변수보다도 긴 호흡, 긴 흐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게 대응하시면 그런 단기적인 잔파도를 잘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달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 한 해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한 주 동안 잘 준비해서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